2022학년도 중등 수업 연구 인천금융고등학교 금융팀 수업 레시피 1을 맡은 영어교사 김지연입니다.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의 이름은 김지연입니다만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예명인 라이언을 쓰고 있습니다. 라이언은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과 제 이름의 지연을 합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제 본명을 모르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미지는 저의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저를 그려준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세인 학생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세인아 고마워. 오늘 보여드릴 수업의 전반적인 수업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차시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하였고요. 그 5가지 영역은 다시 3개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3가지 세부 영역은 가급적 재미와 창의적인 생각이 넘쳐나는 거꾸로 수업을 만들고자 구성하였는데요. 각 수업 시간에 제가 지향하는 반은 3F입니다. 첫째는 Fun Class, 재미있는 수업. 둘째는 Flipped Class, 거꾸로 수업. 셋째는 Formulating Class, 생각하고 고민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수업입니다. 첫 번째, Fun Class입니다. Fun Class가 가진 3가지 세부 영역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클래스 카드는 단어 공부 앱으로 여러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미 사용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Word Search는 이 또한 여러 가지 앱 버전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문장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 폼을 이용한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세 영역에 해당하는 학습지입니다. 클래스 카드 앱을 활용하여 단어를 공부한 후 한 장의 학습지를 4등분하여 모둠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의 학습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학습지가 끝나고 나면 퀴즈 배틀이나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것으로 단어 공부에 흥미 요소를 추가합니다. 가운데 있는 월드 서치는 모둠에서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학생, 여기서 발음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발표자는 단어를 크게 읽고 그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장 빨리 찾는 학생이 위너가 됩니다. 발표자는 약간의 힌트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탈출 게임은 보통 10차시 때나 중간 또는 기말고사에 활용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방탈출입니다. 가끔 학생 스스로가 틀려놓고 왜 탈출을 못하게 하냐며 귀여운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만 반복 학습으로는 최고라고 생각되고요. 시험 때 정리하기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각자 앱을 통해서 학습지를 완성하거나 배틀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드 서치가 끝난 학습지와 학생들의 모둠 활동 슬라이드인데요. 자, 그럼 워드 서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내 거다. 될 수 있어, 진짜. 야, 이러면 그래서 근데 서윤이 어떡할 거야? 아니, 저 됐고, 몇 개야? 해보세요. 자, 학생들이 서로 단어를 찾다가 학습지가 빵꾸가 났고요. 이거를 학교 폭력이라면서 막 깔깔깔대는 모습이 귀여워 보입니다. 다음은 구글 폼을 활용한 방탈출 게임입니다. 중간고사 때는 오징어 게임을 활용했고요. 기말고사 때는 종이의 집을 활용하여 탈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탈출 게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반복 학습이며 시험 문제의 유형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 플립드 클래스입니다. 플립드 클래스는 또래교사, 문법 학습, 본문 학습의 3가지 세부 영역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선발된 또래교사의 이름표, 문법 학습지, 그리고 본문 학습지입니다. 특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또래교사는 제가 미리 올린 기립 영상을 시청하고 학습 시간에 모둠을 돌며 자신이 맡은 부분을 공부해 옵니다. 물론 수업 전까지 얼마든지 저와 단톡방을 통해서 수업에 대한 고민과 이해 부분을 체크합니다. 자, 그럼 또래교사의 활동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당시 여기 가가지고 예스 여기 주어가 얘는 명령문이야.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항상 유로 고정을 해가지고 as you can으로 돼. 자는 학생이 한 명도 없네요.
이번 영상은 한 반에서 각 모둠별로 또래교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상입니다. 누나가는 양보의 부사절이라 해서 아무리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명사절 anything can 무엇이든지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다음에 그 선행사 플러스 관계되는 발자가 되면 그 선행사가 명사 속에 수되고 이제 하나가 이렇게 선행사가 지금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으셨을 텐데요. 보통 한 모둠당 설명하는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또래교사들이 모둠 활동을 하고 난 후에 받은 하트 스티커입니다. 각 학생들은 또래교사 명수에다가 플러스 1의 하트 스티커를 부여받습니다. 즉 또래교사가 4명인 경우 5장의 스티커를 받고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무조건 하나의 스티커는 붙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의 스티커는 오늘 제일 설명을 잘했거나 이해하기 쉬웠던 또래교사에게 주게 됩니다. 또래교사들이 이와 같이 하트 스티커를 받게 되고요.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모둠 안에서 열심히 설명한 흔적이 보이는 학습지입니다. 본문 시간입니다. 본문 시간 전에는 또래교사님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이 디딤 영상을 시청하고 옵니다. 물론 영상을 시청하고 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가장 질문이 많은 시간이다 보니 제가 가장 바쁜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영상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습지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서 학습지를 채워갑니다. 가급적 잘하는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이나 긴 부분을 맡고 영어가 힘든 친구들은 쉬운 부분이나 짧은 부분을 맡도록 유도합니다. 직소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룰은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제작한 디딤 영상의 캡처본입니다. 자, 그럼 저의 디딤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a letter that an accountant wrote to his young daughter, Sohui, to give her some advice about money. 자, 두 번째 문장은 길긴 한데요. 네,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Here is a letter. 네, 여기에 a letter, 편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편지가 있냐면 뒤에 that부터 끝까지가 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굳이 쓰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편지를 꾸며줍니다. 자, 이 디딤 영상은 보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학습지를 채울 필요도 없고요. 학습지는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디딤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학교에 와서 모둠 안에서 본문 학습지를 완성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에서 특이한 점은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놓은 게 보일 거예요. 기존의 거꾸로 수업과는 달리 수업 종료 마지막 10에서 15분 정도는 학습지 정리와 함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시간을 꼭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Formulating 클래스입니다. 사실 formulating이란 단어는 F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창의적인, 생각하는 이런 단어를 찾다가 조금 억지로 집어넣은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고 고안해내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저의 의미에 부합하는 단어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타시아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8컷 만화 그리기, 그리고 랩업 시간으로 정리하는 수업 시간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핸드아웃은 제일 왼쪽에 타시아 프로그램, 8컷 만화 그리기 학습지,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OX, 본문 정리 학습지입니다. 타시아 프로그램은 원래 수학 프로그램입니다. 삼각형을 전부 오린 후에 한 면은 단어, 한쪽 면은 뜻이 적혀 있어서 그 면을 맞추면 됩니다. 듣고 말하기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한쪽은 문장을 넣고 한쪽은 어울리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주로 24각형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삼각형 모양을 자르고 24각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중앙에 놓여지는 삼각형을 힌트로 주기도 합니다. 타시아 프로그램의 완성본입니다.
처음부터 풀칠하지 마세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처음부터 붙이는 모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B4 사이즈 종이 중앙에 배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모둠의 경우는 여분의 종이로 학습지를 꾸미기도 했고요. 왼쪽 모둠의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남겨놓았네요. 자, 다음은 8컷 만화 그리기입니다. 8컷 만화 그리기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모둠은 8장의 포스트잇을 받고요. 한 명당 적어도 1장에서 2장 정도의 포스트잇을 받아서 본문의 내용에 맞게 그림을 그립니다. 말풍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가급적 영어 단어나 문장을 꼭 넣으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가 그린 그림을 모둠 안에서 설명을 하고요. 모둠 안에서 2명을 뽑아서 2명은 다른 조들을 위해서 설명을 준비하고요. 나머지 2명은 다른 모둠을 돌아다니면서 만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 8컷 만화 설명하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좀 많이 시끄러운 편인데요. 설명을 들은 후에는 옆에 있는 피드백 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별이나 하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머물기만 했는데 천도가 생겨서 딱 봐도 인적이 드문 데로 갔다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되게 관광객 같아 보이는 걸 싫어해. 누가 봐도 얘가 관광객이죠? 지금 관광객 같이 보이는 걸 싫어요. 그다음 그림 나도 이 색깔 지금 딱 봐도 얘네 설명이 벌써 끝났나요? 네,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있어요. 자, 길을 갔는데 모르고. 평가해야 되는. 네네, 별표 옆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기 이름 쓰시고 별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보 있어. 이렇게 칠하.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들이 기특하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경청하고 피드백을 주는 모습들도 대견합니다. 설명하기가 끝나고 나면 이런 모습의 학습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8컷 만화 그리기와 함께 각 만화 컷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영어를 사용하는 말풍선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오른쪽 피드백 칸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친구의 설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 의미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남의 말을 잘 듣고 분석을 하고 그런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랩업 부분의 OX 문제입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OX 문제인데요. 한 과의 전체적인 부분, 즉 단어부터 듣고 말하기, 문법, 본문까지의 전 영역을 OX 퀴즈로 만들어서 풀고 난 다음에 룰에서 제시한 대로 색칠을 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학과의 학생들은 8컷 만화 그리기와 OX 색칠 시간에는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신 있어하고 즐겨하는 부분이라서 더욱 열의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단원 마무리나 평가 시간에 여러 가지 온라인 소스를 활용해서 지루함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퀴즈앤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데요. 스스로의 학습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 경쟁을 통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라이브 워크시트나 기타 구글 폼을 활용한 정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10차시 수업을 간략하게나마 보셨는데요. 매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한 글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One for all, all for one, 삼총사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한 명이 노력하거나 한 명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마음을 열고 수업하라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들이 보이고요. 지금보다도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F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선생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펀 클래스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게임처럼 하는 경향이 있거나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잠을 자는 학생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즉 살아있는 학생이 많다는 얘기죠.
단어를 비롯해서 수업 시간에 놓쳤던 부분을 디딤 영상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는 부분이 수업 시간에 나오면 즐거워하면서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두 번째, 플립드 클래스에서는 친구가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친구이다 보니까 쉬운 언어, 즉 학생들이 쓰는 대화체의 언어로 문법 설명을 서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굉장히 잘 되었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선생님께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래 교사에게는 쉽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본문 수업 시에는 직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에 맞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부담을 적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포뮬레이팅 클래스를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었는데요. 8컷 만화 그리기와 같은 경우에는 세부 사항을 일단 분석하고 큰 틀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수업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본문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자는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고 또 친구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된다는 점에서 소통을 통한 성장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을 진행하면서 생활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모든 수업 후에는 100% 피드백을 실시합니다. 저의 디딤 영상 및 수업은 물론이고 또래 교사조차 수업을 진행한 후에 자신의 수업을 피드백하고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25%의 또래 교사님, 즉 반의 4분의 1 정도는 저의 선생님입니다. 또래 교사들이 모둠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의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오류를 잡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신들이 더 쉽게 설명했던 방법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또래 교사들은 저의 선생님입니다. 한 가지 더 안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또래 교사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시험 문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5%의 학생들인데요. 제가 학생들을 정말 재우지 않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수업 방식을 여러 가지로 바꾸려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후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더 나은 수업이 되도록 수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75%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피드백의 예시들입니다. 왼쪽 학생들은 또래교사의 수업을 듣고 난 후에 피드백을 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또래교사의 자기 반성 스타일의 피드백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75%의 학생들을 향한 저의 목표 학기 말 수업 설문조사입니다.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반영하고 수정하고 수업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수업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지원해 주신 그리고 도와주신 금융고의 금융팀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라이언의 수업 레시피였습니다. 저의 수업 역시 여러 선배 선생님들의 좋은 자료와 조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요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더 맛난 수업을 만들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과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메일로 따뜻한 조언, 충고, 그리고 더 나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